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38% 하락해서 12,95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나스닥에 대한 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은 매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본장에서는 3대 지수가 분명히 상승 출발을 한 상태였는데 선물 지수는 개장하자마자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좀 슈팅이 셀 거예요. 지금 어. 계속해서 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지금 또 쭉 지금 빼네요. 계속 네. 뺄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네. 현재 지금 어디서 매도 보나요? 라고서 집중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손익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매도를 따라 붙어도 계속 갈 만한 약세장인가요? 라고서 질문을 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라고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단가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좋은 포지셔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13,030 라인까지 접근을 다시 하고 가야 돼요. 13,030 라인. 네. 13,030 라인입니다. 13,030 라인. 지금 차트 보시면은 레벨이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뒤에 다시 재매도 구간으로 가는 코스를 좀 노려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11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하락세를 유지한 게 아니라 이제 이탈에 대한 측면이 이미 나오고 나서 이런 자리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매도세가. 그럼 단가는 지금 보기엔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간 실시간 생방으로 보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은 재반등이 들어가는 13,030 라인에 대한 저항을 맞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매도를 다시 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손익비 구성을 굉장히 크게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3,030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후 재매도 전략이고요. 현재 나스닥 지수가 조금 많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값이 올지도 여쭤보고 또 나스닥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 파월 얘기를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얘기를 꺼내는 거를 막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새로운 전략을 꺼내기보다 어떤 용인하는 시기에 굉장히 가깝죠. 현실적으로. 자, 일단은 증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반등 구간이 좀 유지가 됐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요. 최근 이제 증시가 하락세를 유지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 네. 현재까지에 대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내 증시도 좀 힘드실 거예요. 국내 증시도. 왜냐면은 작년에 있었던 계속되는 상승이 지금 제한이 계속 걸리는 모멘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좀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연준에서 어떤 대책을 안 꺼내면 쉽게 올라가지 못해요. 이게 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자, 2월부터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증시가 이 나스닥입니다.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고 또 어떤 정도 복구에 대한 모멘텀을 회복하다 또 다시 급락 나오고 또 복구 모멘텀을 흐르다가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이 내려갈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물가는 제자리인데 갑자기 국채 금리만 이제 점프식으로 올라갈 때 그때 좀 급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2월 중순에 있었던 모멘텀 기준과 지금 기준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은 이때는 물가가 좀 정체돼 있었어요. 물가 정체 기간. 근데 이거는 물가가 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는 시기, 좀 정체되는 시기. 이 두 차이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왕님, 그럼 증시 상승은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힘들다고 좀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객관성을 가지고 좀 평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최근에 전일 파월이 나왔던 것도 이제 부양에 대한 의지는 강조를 했지만은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국채 금리를 누를 만한 이슈거리는 안 꺼내고 있어요.
지금 명목금리가 내려가야지 증시가 다시 올라갑니다. 라고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나스닥 파동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자, 이 채널상 구조를 좀 깨기가 지금 당분간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예요. 13,200에 대한 어떤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갈 수 있으나 이 상단에 대한 랠리를 깨려면은 어떤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위로 올라가려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른다거나 미 국채 금리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진다든가. 그죠? 미 국채 금리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거는 근데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른다는 거는 사실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맞겠죠.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증시가 다시 엄청난 작년과 같은 랠리 파동을 타려면은 연준에서 뭔가 나서야 되는 게 현실적인 수단인데 최근 FOMC 회의라든가 파월의 발언 이런 걸 주목해서 봤을 때 물가는 그리고 국채 금리는 아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페드에서는. 우리가 사실 이번에 좀 기약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전략 자체를 좀 기대할 수 있었지만은 그 전략이 나온다면 증시는 분명하게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상승에 대한 제한이 계속적으로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단순히 혼조세를 유지할 거예요. 이 레벨에서 혼조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과거 있었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은 물가하고 명목금리가 어떤 방향성을 띨 것인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물가가 이 정도 레벨에 들었으면은 연준이 다시 한번 나설 수 있겠구나. 국채가 이 정도 레벨에 들었으면. 그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증시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떤 기회에서 어떤 정책을 꺼내느냐에 따라 그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최근 파월이 FOMC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지금 당분간은 힘들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모든 레포트라든가 증권사에서도 이제 분석을 통하는데 굉장히 답변이 미비해요. 왜냐면 분석이 힘들거든, 현실적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리포트 보면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꺼내도록 할게요. 일단 리포트 보기 전에 차트 보시면은 오늘 내용은 뭐냐면은 자, 이 상단에 대한 레벨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건을 살펴볼 거예요. 어떤 상황이 필요한지. 지금은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이 화살표가 뚫고 올라가는 이 과정의 모멘텀이 힘들어요. 그럼 오늘 과정은 뭐냐면은 저항 레벨 구간에 들이세기 때문에 지금 하방에 대한 추세폭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볼 수 있는 게 13,030 레벨 다시 매도 보는 그게 제일 안정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상단을 뚫기 위해서는 과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넘기겠습니다. 자, 이것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자, 왼쪽 차트를 보면요. 지금 US 10년 이제 어떻게 보면 국채에 대한 전망 가능성하고 그 물가 지수죠. 이거에 대한 상관도를 좀 집중해서 표현을 했어요. 좀 더 크게 할게요. 왼쪽 것만. 자, 이거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자, 지금 현 수준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미 국채 금리가 물가에 수렴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렴할 것이다. 지금 수렴하고 있죠,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작년 과거에 2013년도에 OT 전략을 꺼냈을 때 이 당시는 2013년도였는데 결국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물가를 상회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오버슈팅을 했었던 적이 굉장히 적어요. 드물어요. 그러면 10년물 국채는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반증인데 지금 상황에서 반증인데 당분간 어떻게 보면 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힘이 지속되긴 하지만은 미 국채에 대한 금리 급등을 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지배적으로 가진 리포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굉장히 조금 어렵지만은 이제 분석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이제 물가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잠깐 화면 좀 돌리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1.642%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1.6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급등하는 과정이에요. 미 국채 금리가 또 다시 급등이 나온다면은 증시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미국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1.7%입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1.7%. 자, 무슨 뜻이냐?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은 증시가 다시 상승하려면은 국채만 누르면 돼요. 국채만. 아시겠죠? 국채만 누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적정 레벨 수준은요. 이게요. 2%까지는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2%까지. 자, 무슨 뜻이냐? 국채 금리도 앞으로 동반 상승이 이루어질 텐데 국채 금리도 2%까지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연준에서 뭔가 정책을 꺼내겠죠. 그때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최근 사실 0.3% 오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너무 국채가 순식간에 급등하는 현상이 많이 펼쳐지니까. 한 달 만에 올라올 수도 있고 2달 만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OT 전략이라든가 어떤 국채 금리를 누르는 제스처를 취해야지 증시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자, 과거 OT 전략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금리가 어떻게 흘러갔고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잠깐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중에 OT 기간 중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재진입 구간이 들어왔어요. 지금 증시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금리가 더 하락폭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 추가적인 하락폭을 유지해야지 그죠? 증시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그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을 유지해야지 증시에 힘이 더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과거와 같은 이 전략이 나오면 더 힘이 가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증시에 대한 상승 효과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연준 회의에서 보고 다 판단한다면은 물가 상승 용인을 지금 현재 1.7%에서 0.23%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국채금리도 보면 지금 1.6%에서 1.7% 도달하고 있는데 같은 동반 상승을 이룬다면은 1.9에서 2%까지는 레인지 구간을 한 번 더 도달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연준이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때 증시에 대한 상승 효과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 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평가하는 게 지금 현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증시를 좀 커다랗게 보고 여러분들 판단한다면은 뭐 매수다, 매도다 할 수 있는 장세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증시는 더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증시 이제 오를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확정적인 신호가 없어요.
이번 페드에서 그 신호를 기다렸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게 현실적인 거고. 그죠? 그러면은 증시가요, 이 레벨링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맴돌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 13,200 구간에 대한 저항을 보고 강하게 매도세가 찍힐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레벨은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쉽게 조금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럼 추가적인 지금 매도세를 집중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고점 저항에 대한 레벨 구간에서 다시 내려오는 폭이기 때문에 단타 폭을 취하더라도 13,000 초반대에서 재매도를 취하는 게 지금 현 수준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증시 요새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코스피도 주식 하시는 분들 얘기가 좀 많이 들립니다. 정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 상승했던 어떤 이제 부양이고 뭐고 이제 돈을 푸는 거 관련해 갖고 이게 탄력을 굉장히 붙이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연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연준이 그 태도를 안 취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당분간은 힘들까요? 예, 당분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하락장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장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저는 3,000 레벨의 하단폭에서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2,900 레벨에서 3,100 레벨 사이에 대한 어떤 레인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지금 최근에 뛰어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미증시 오르면 코스피 오릅니다. 여러분들.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그러면은 미증시가 오를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다시 이제 계속적인 상승 랠리, 작년과 같은 이때 주식하는 게 편하겠죠, 당연하게. 그죠? 이런 상승 랠리 기반을 닦을 때 그때가 제일 편해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수급 자체가 팍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 수준에 대한 레벨은요. 그거를 좀 기약하기가 힘들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13,200 뚫기 힘들다 이겁니다. 당분간. 쉽죠? 13,200. 미 연준에서 새로운 정책 나오기 전까지 실질금리가 다시 마이너스 구간에 대한 들어갈 만한 어떤 시행 능력에 대한 제한을 연준에서 꺼내기 전까지는 13,200 뚫기 힘들다. 코스피도 제한적일 것이다. 상승이.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은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 구간인데 오늘은 상단폭에 대한 제한이 걸리니까 지금 틱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떨어지죠. 예. 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상황은.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